반갑습니다. 이희천입니다. 제가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살고 있습니다. 인천이 열심히 잘해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체제전쟁 중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공산사회주의, 지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한의 김정은 체제로 들어가느냐에 심각한 바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두 줄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유력한 후보가 둘입니까? 셋입니까? 둘이죠. 유력한 정당이 둘입니까? 셋입니까? 둘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은요, 죽느냐 사느냐 두 갈래의 길밖에 없습니다. 제3의 줄이 없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제3의 줄이 있는 줄 압니다. 이야기하면 사회주의 어때? 저 유럽에 보니까 스웨덴, 핀란드 뭐 등등 이런 또 영국의 노동당, 독일의 3인당 뭐 이런 제3의 정당이 있다고 사회주의 괜찮다는 거예요. 이미 전향된 사회주의를 두고 제3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 멍청이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두 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1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찍은 많은 사람들 1614만 명, 그 뒤에 누가 있는데요? 이석기 경기동부연합, 바로 종북 세력이 하나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밀었던 그 세력이 배후에 있다는 걸 왜 모르고 있냐 이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바로 그런 심각한 체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자유마을 운동을 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깨닫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오늘 우리 대한민국 앞에 이제는 청길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자유마을 운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요, 사실상 체제전쟁은 100년 됐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 우리 민족 앞에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온 것은 1918년도 이동희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를 거쳐서 치열한 사상전이 있었고요. 해방 직후에는 좌우익 간의 대결이 심각했습니다. 1946년도 7월 달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미군정에서. 앞으로 독립이 되면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으냐고요. 그랬더니 70%가 사회주의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공산주의를 원한다 7%, 자본주의를 원한다 14%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이 된 이유가 뭘까? 바로 우리 국민들은 해방 직후 빈 공간,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좌익들이 먼저 발빠르게 국민들의 의식 세계를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미군이 선발대가 들어온 것은요, 1945년도 9월 6일입니다. 그날 남노당 박헌영이가 주도한 세력들이, 공산 세력들이 지금 우익들은 느리게 대응할 때 우리가 먼저 발빠르게 조직을 만들자 해서 뭘 만들었냐면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건준지부를 인민위원회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전국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국민들은 인민위원회를 보고, 아, 이게 해방된 우리나라의 합법적인 행정 서비스구나 생각하면서 아무런 경계심을 갖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이미 선점된, 미국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행정 서비스를 하게 된 좌익들의 시스템, 이것이 우리 국민들을 먼저 장악해버렸습니다. 미군정이 들어보니까 이미 정부 행세를 하는 조직들이 있네요.
그래서 정부를 참칭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인민위원회 조직들의 권한을 하나씩 뺏기 시작했는데 안 뺏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2달부터 점점 전국에 있는 인민위원회 조직을 권한을 뺐었는데, 그렇게 해서 언제쯤 46년도 2월쯤 갔어야 비로소 대부분을 뺐었습니다. 회수했습니다만은 결코 끝까지 못 뺐은 데가 있어요. 어디냐?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에 무슨 행사를 하면 인민위원장도 여기처럼 축사를 하고 경찰서장도 축사를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인민위원회 조직이 주민들을 끝까지 장악했던 제주도는 대한민국이 건국될 50선거 때 3개의 선거구 중에서 2개가 무효가 되어버렸습니다. 투표권자 미달로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945년도 50선거 때 200석의 국회의원을 뽑는데요, 198명만 당선이 됐습니다. 제주도 3개의 선거구 중에 2개가 무효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여 대한민국 건국에 있어서는 제주도에 관한하는 대한민국 건국이 실패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좌익이 행정 지방 마을을 장악하는 그 시도를 결국은 무산시키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지금 주민자치회, 마을의 좌파 마을 활동가들이 지금 읍면동의 행정 권한을 장악해가는 이 시도는 여러분 바로 제주도와 같은 일이 일어날 조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 위기가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반에 이미 그들이 장악한 이미 체제가 전복된 상황을 넘어서서 지금 마을까지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을이 장악당하면요, 대한민국 체제는 끝나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간에도 지금 암이 걸릴 수 있고 위장에도 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것은 모든 내 몸의 말단 세포가 다 암이 걸리면 그거는 끝나는 거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한 눈으로 봐야 됩니다. 앞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사진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지금 잘 보여주는 사진이거든요. 여러분, 북한군이 남침을 했어요. 남침을 했더니 서울에서, 인천에서 제일 먼저 북한군이 점령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평소 때는 사상을 드러내지 않았던 좌익 세력들이 북한군이 나타나자마자 바로 자기들의 그동안에 감추었던 사상을 드러내면서 북한 깃발을 만들어 가지고요, 북한군 환영대회를 개최하고 시청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거를 접수하고 점령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까지 몰랐는데 북한군이 나타나니까 이런 특수 상황 속에서 완전히 북한군의 앞잡이가 되는 사태를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점령하자마자 바로 북한군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우익 세력들을 반동분자라고 지목하면서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반동분자란 첫째는 지주, 자본가, 그리고 경찰 가족, 우익 인사들, 그 다음에 군인 가족, 공무원 가족, 이런 사람들을 반동분자라고 하면서요, 체포해가지고 인민재판을 통해 처형하고 무단 처형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 뭐라 그러냐면 그때가 되니 이웃이 무섭더라.
많은 분들이 6.25 전쟁을 겪었던 분들이 좌익하면 부들부들 떨고 공산주의 하면 막 그냥 소름을 돋는 이유는 전후 세대들은 모르겠지만은 그때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어린 나이에 봤던 그때 마을에서 일어난 광경들을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났습니다. 9월 15일입니다. 13일 만에 서울이 다시 우리 국군의 손에 되찾게 됐습니다. 전세가 역전됐죠. 그랬더니 그때 인천 상륙작전 일어난 이후에 남쪽에서요, 북한군은 이미 후퇴를 하는 상황에서 북한군이 후퇴하면서 전선사령관이었던 김책기가 뭐라고 지시를 했냐면 잡아두었던 반동분자를 다 죽여라, 이렇게 하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남쪽에 있는 그 좌익 세력들이 혹시 내가 6.25 전쟁 때 그 북한군 점령하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우익들을 박해했는데 혹시 보복당할지 몰라, 그럼 보복을 막으려면 씨를 말려야 한다면서 일가친척이나 모든 손자 자식들까지 싹 다 죽였어요.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데가 전라남도 영광군입니다. 2만 명 이상이 죽었다 합니다. 그때 이제 겪었던 사람들은 이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때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희생도 모르고 그 다음에 실제 그것을 학살한 사람들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러한 어떤 역사적 과오를 우리가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자면요, 오늘 우리 이제 마을이 좌파 활동가들이 주민자치회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교육공동체라고 해서요, 교육 권력도 지금 읍면동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경제공동체라 해서 협동조합이니 사회적 기업이니 하는 것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주민들을 장악해 가고 있죠. 자치경찰체를 통해서 치안권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금 대한민국의 마을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앞으로 이 문제를, 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상적 체제 위기를 실상을 우리 주민들에게 깨닫고 알리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노력들을 바로 자유마을 운동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바로 200석을 얻을 수 있고 대한민국에 지금 닥쳐오고 있는 체제 위기를 우리가 국민을 깨우침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와 각성할 수 있는 큰 국민적 운동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